안녕하십니까. 형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 부동식 들어갑니다. 부동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3가지 정도를 공부할 건데요. 1차 부동식, 2차 부동식, 절대 부동식. 자, 1차 부동식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공부했던 1차 부동식과 똑같이 개수가 문자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개수가 문자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키워드는 뭐냐면 절대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풀이는 1차 방식의 풀이랑 거의 동일하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요거 저기 공부하시면 되고요. 2차 부동식도 마찬가지예요. 2차 부동식도 책에 보면은 풀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동식 항상 성립할 조건, 다시 말해가지고 절대 부동식을 공부할 겁니다. 절대 부동식.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2차 부동식에 대한 절대 부동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부동식이랑 새로운 테마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키워드 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이 더 중요한 키워드죠. 산술기하 평균은 출제가 가장 많이 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해가지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1차 부동식.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꼴은 개수가 문자인 꼴 해가지고 AX가 B보다 크다라는 꼴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AX는 B에서 A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A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랑.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에 0보다 큰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그냥 X 값은 당변에 A를 나눠가지고 A분의 B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런데 A가 음수인 경우에 부등호가 바뀌는 것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A보다 A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A가 0인 경우에도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B 값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B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 B가 0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토탈 AX, B보다 크다라는 경우를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요. B가 0보다 큰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야. 좌변은 0이고 오른쪽 양수니까 이런 값은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공집합이 되어버립니다. B가 0인 경우는요. 0 곱하기 X가 되고 오른쪽이 0이야. 이것도 0보다 큰 경우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0 곱하기 X가 음수보다 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니까 얘는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을 조건은 이렇게 요 박스 안에 걸리는 것이 해가 없을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해가 없을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X-2가 나왔고 그 다음에 EX 플러스 B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X항은 전부 다 좌변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EX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옮기게 되면 B 플러스 2가 되는 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A 마이너스 2로 묶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겠지. 첫 번째, A가 2보다 큰 경우. 이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부등호 그대로 나가는 거야. 양변에 똑같이 A-1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답을 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또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A가 0인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A가 0인 경우는 요 세 가지다. 요 안의 값이. B의 값이. 이 B의 안의 값이 B 플러스 2가 0보다 큰 경우, B 플러스 2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음수인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달면은요,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둘 다 해가 없죠. 해가 없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그런 경우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분수식의 문제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 요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겠죠. 자, 두 번째 절대 부등식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고요. 절대값 나오는 경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이기 때문에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문제 이 하나만 들어도 넘어갈게요. 54페이지. 거기 이제 2번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나오죠.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실수고 B가 0보다 클 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말하면은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X가 마이너스 A하고 X가 A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거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56페이지 2번 문제요. 요거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렇게 봅시다. 그냥 바로 얘기 들을게요. P56에 2번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풀이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얘는 0 되는 값이 x는 0하고 3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누는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앞에 했던 절대값 1차 부등식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2차 부등식 들어갈 텐데요. 저번 시간에 했듯이 방정식과 부등식 똑같이 함수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등식을 함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함수로 이해하지 더 편하게 문제가 풀 수 있어요. 부등식을 함수로, 함수를 부등식으로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번에 말했지만 요 놈을 y1의 그래프라 그러고 요 놈을 y2라 그래가지고요.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걸 비교하는 거냐면은요. y 값을 비교해가지고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는데 근데 구하고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결국은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방정식 부등식에 구하는 해는 전부 다 x 값이기 때문에 x 값을 구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뭐 쉬운 문제긴 하지만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y1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그래서 3,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그러한 식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3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가 y1은 2차 한 개수가 1이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y1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2의 그래프는 y2가 0이니까 요 x축의 그래프가 되겠지. 요것보다 파란색보다 작은 구간에 있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y1의 y값이 y2의 y값보다 작으니까요.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포함하진 않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과 x가 3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이 값이 0보다 작구나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을 말하겠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더 크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푼다? 저런 경우는 x가 작은 놈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는 클 때, 큰 근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이 노란 y1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는 부등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함수로 이해하신 다음에 외울 때는 작으면 사이에 있고 클 때는 큰 근보다는 크고 작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은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왔어요. 거기 54페이지에 2차 부등식 해.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할까요? 1번 일 하고 이제 2번 일 합시다. 2번 일 하고 이제 그래프로 이해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구하냐면은 판별식 d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판별식 d. d는 b 제곱 마이너스 4x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하나가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 나왔고, 자, 세 번째는 아예 떠버리는 그래프가 나왔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해가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갖게 되고요. 얘는 중근을 같이 중근. 저 중근을 거기다 선생님이 A라 적었는지 잘못 적었어요. A가 아니라 알파입니다. 알파라 적었고요. 얘는 아예 해가 없는 경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하면 요 놈의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하겠지.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알파도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하고. 회를 말하면은 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자, 그것도 그러지만은 이 부분이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을 갖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나는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근이에요. 중근이기 때문에요. x는 알파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d가 0보다 0이면 되겠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d가 0보다 작으면 허구를 갖는 경우니까 이제 근이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네 가지의 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0보다 큰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나왔고,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나왔잖아요.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이제 파란색을 적을 텐데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요거 말고 요거부터 할게요.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요 놈이 0보다 큰 위니까 이 전체를 이 부분을 말하지, 이 부분을 다 말하는 거죠. 알파만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꼬루가 있어요. 이렇게 이 꼬루가 있게 되면은 얘는 이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작은 부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는 경우죠. 얘는 해가 없다.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얘는 작은 경우는 없지만 같은 경우 생기게 이렇게. 얘는 x는 알파라는 근을 하나만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은 결국은 함수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k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k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말할게요. 이번에는 작은 경우가 생겼네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이제 2차 부등식 말이 없어요. 그때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k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k 값이 0이 아닌 경우인데요. k 값이 0이 아닌 경우라 말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라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작은 경우 이제 판별식 쓰는데 판별식 d가 짝수니까 d'을 쓸게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k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어차피 허근을 가지니까. 만약에 없으니 허근을 가져요. 자, 정리하면은요. k로 묶어서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가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때. 근데 요렇게 말하면 틀리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얘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k가 0이어도 된다. 봅시다.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0이면 사라져. 얘도 사라져.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죠. 당연히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항상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성립하네요. 얘까지 같이 포함해야 돼.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답이야. 그 답은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들어갈게요. 자,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에 대한 풀이는
그건 3번이고요. 요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등식으로 말하면 항등식과 비슷한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x 관계없이 어떠한 x 값에 대하여도 똑같은 표현이죠. 항등식하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부등식이 올 때는요, 얘를 절대 부등식으로 보고 얘는 두 가지로 푼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판별식 이용을 먼저 하라네. 2차식은 판별식을 이용을 하고요. 판별식 D를 이용하고,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야. 두 번째는 뭘 이용한데,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부등식 중에 가장 중요한 산술기하평균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제 완전 제곱식 이용한 식이 나오는데요. 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완전 제곱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완전 제곱식. 첫 번째는 절대 부등식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야. 거기 얘가 토탈 4가지가 나오죠. 자,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이런 거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절대 부등식을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ab라고 붙고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개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a를 문자로 보면 b가 이제 상수가 되니까요. 얘 반, 2분의 b의 제곱. 결국 얘가 4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요거 세 개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죠.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4분의 4b 제곱이니까 4분의 3b제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니까 상관없어요. 얘를 그대로 두고요. 얘가 문제인데 얘는 4가 2의 제곱, 3,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를 2분의 루트 3b로 묶고 전체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a, b는 실수야. a, b는 실수란 말이 있어요, 거기에. 자, 실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2ab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건데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식이 나왔다. 요것은 저번 그 첫 시간에 공부했던 당식의 연산 곱셈 공식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은 공식으로 말하면 2분의 1로 묶여주고 2 곱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3개를 만들죠.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게 되면 식이 나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a-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b-c의 제곱이 될 것이고 c-a의 제곱이 돼서 결론적으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도 플러스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증명이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산술기하평균을 할게요. 산술기하평균. 여기 세 번째구나. 산술기하평균 들어갈게요. 자, 산술기하평균은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죠. 요거는 뭐 기출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기출뿐만 아니라 산술기하평균은 앞으로 나오게 될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통틀어서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당연히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푸는 게 가장 많이 쓰이죠. 이것이. 자,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자,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산술기하평균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양수일 조건 나와야죠. 양수일 조건. 양수일 조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는 주로 쓰이는 최대값 최소값이 분수꼴이나 역수꼴에서 많이 불어요. 이렇게. 역수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로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것이고요. 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뭐 지수로그부터 해가지고 많은 단어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 두 번째 테마고요. 세 번째 나오는 테마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이제 부등식 영역이 나와요.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등식 영역으로 구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이용하는 경우인데, 얘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정도로 최대값, 최대값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해요. 산수기하 평균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 양수일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기 그 공식이 뭐냐. 거기 보세요. 56페이지에 공식 보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요것이 산술평균이죠. 그 다음에 루트 ab, 요것이 기하평균인 거야. 그리고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공식을 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술기하평균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둘 다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 이꼴 B일 때 성립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요. A 이꼴 B일 때 얘는 그러니까 A 플러스 B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A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이꼴 B일 때가 최대값, 최대값 풀 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을 풀 때는요,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풀이는 주로 A 플러스 B 놓고 2를 넘기시죠. 넘겨서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기출 문제 1번에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주제죠. 부등식에 대한 계수가 문자인 경우. 두 번째 절대값 부등식 나왔고, 세 번째가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니까 얘는 그래프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네 번째가 산술기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산술기하 평균. 자,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절대 부등식 조건. 그 다음에 앞에 있던 1차 부등식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기출문제 1번. 1번에 주어진 꼴은 A-1의 x. 이것이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거네요. 자, 아까 했던 절대값, 여기. 문자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등식의 풀이고요. 무조건 시작은 첫 번째 풀이는 상수항을 넘기고 1차 항을 왼쪽에 놔두는 거죠. 넘겨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버린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해가 없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0돼야 되는 거야. 0 돼야지만 해가 없어요. 그래서 0 곱하기 x가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가 없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면 해가 없지요. 얘가 0 되거나 음수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풀이를 보니까 얘 0 돼야 돼요. 일단 a가 1 될 것이고요. 여기 1 집어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문제 볼까?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아까 했던 거네요. 요거는 아까처럼 풀면은요 답이 3번에 나오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항상 성립하도록. 이런 거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이죠. 0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 뜨는 이거. 결론적으로 얘는 판별식이.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짝수니까 D'이 0보다 작다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D'은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요것이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겠지. 자, 문제를 풀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풀마. 얘는 마이너스 3과 a가 2 사이에 있다라고 적으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산수기하 평균. 지금부터의 모든 문제는 산수기하 평균 문제네요. 4, 5, 6번. 첫 번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 조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나왔고 x, y분의 3이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 y는 3이네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뭘 구하는 거냐?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네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2 루트 xy 집어넣어. 그럼 얘는 당연히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가 답이네요.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문제 볼까?
5번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요. 양수 조건 나왔고 주어진 게 2x 플러스 y가 5가 나왔어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2x 플러스 루트 2y야. 그대로 풀면 돼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크거나 같아. 루트 2 루트 a, b를 곱하게 되면 루트가 되고 2, 4xy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주어진 게 이거야. 얘에서 똑같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 2루트 곱하니까 4xy가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5니까 5야 5. 얘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네요.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가 되고요. 1 안에서 집어넣으면은 루트 4가 들어와서 4 곱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5가 되네요. 그쵸? 잠깐만. 2 곱하기 루트 2분의 5네요. 루트 2분의 루트 5. 얘를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2 시키고 두면 약분돼가지고 정답이 루트 10 나오나요? 오케이. 루트 10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루트 10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끝납시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면은요. 6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6번에는 로그가 나왔네. 로그는 나온 게 뭐 특별한 의미 없고요. 뭐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일단은 요 두 개를 더할 때 로그 길이는 진수 길이는 곱하는 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얘는 x, y가 3의 제곱 9가 나온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조건인데요. 항상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요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얘는 그냥 x도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것이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의 실수란 말이 없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야.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산술 기하평균 쓰는 거 맞죠? 요것은 그거나 같아. 2 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럼 얘는 바깥에 나오니까 이 절대값 x, y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9니까 9. 정답은 2, 9, 18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7번 문제. 7번 문제도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고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란 말이 나왔네요. 2차 부등식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시작은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2차의 개수를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2k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아. 나왔고 그리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 해가지고 뜨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판별식. 자, 판별식 쓸게, 판별식. 무조건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겠지. 허공을 갖는 경우니까. 이래야지 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얘가 요렇게 그래프가 떠버릴 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요, 중근을 갖게 되면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야. 이꼴 0이 존재하기 때문에는, 판별식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D가 뭐 작거나 같아가 아니라 작다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전개하면서 K제곱이 될 것이고요. 2, 4K,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답은. 아하. 그래서 얘는 K로 묶어주게 되면 K 마이너스 4가 음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K 값이 0과 4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기본 문제였어요. 동수 K 개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 3개가 되죠? 답은 3개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8번째. 요것도 이제 산수 기하평균이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 플러스 A분의 4.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최소값. 뭐 가로 나온 경우는 무조건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전개시키면 얘는 AB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4가 될 것이고, 곱하면 1, 곱하면 AB분의 4가 되면서 두 개가 역수꼴이네. 이 두 개가 산수 기하평균이 되는 겁니다. 빨간 거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2 루트 두 개를 곱해. 지워지니까 4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1,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더하게 된 최종적인 값은 4 더하기 1, 5, 2, 4. 5 더하기 4니까 9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오니까 최소값이 9가 되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전개시켜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해가지고 전개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아요. 전개시키면 얘는 4 곱하면은 16 그 다음에 b분의 a 곱하면 a분의 b 곱하면 4. 그럼 여기가 또 역수관계네. 역수관계. 두 개를 가지고 또 산수결합 풀면 되겠죠. 얘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하니까 약분돼가지고 16만 남네요. 얘가 4니까요. 2, 4, 8. 8 더하기 12. 8 더하기 12 더하기 4, 16. 얘는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최소값을 받게 되네요. 정리합시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를 보면은요. 9번 문제는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x가 3에 있다. 그럴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알겠지만 부등식과 방정식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작을 때 사이가 있다고 치면은요. 얘는 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면 됩니다. 얘를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A를 구하려고요. A는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게 되고요. 똑같이 두 근의 곱이 B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구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할까요?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또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3, 2 풀마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2보다 작다 하면 답이 풀리죠. 이렇게 푸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요. 선생님이 다른 풀이를 보여줄게요. 다른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요 형태하고 이 형태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식이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 두 개가 Y축 대칭 함수야. 무슨 말이냐면요.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그 다음에 3을 근으로 갖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야.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Y축 대칭시켜. 시키게 되면 얘가 3, 1로 옮겨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이동하니까 얘가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 정답은 마이너스 3가 2보다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이렇게 Y축 대칭 이용하는 풀이가 더 심플하게 잘 풀리는 문제죠. 넘어갑시다. 10번, 11로 두 개 남았네요. 10번. 10번의 그래프는 2차 함수가 나왔고, 자, 그래프 한번 그립시다.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그래프 나오네요. 요 하나의 그래프가 나왔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요렇게 그래프가 나왔고, 얘 그래프 이름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 나왔고, 세 번째 그래프는 좀 더 확 꺾이네.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점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놈의 그래프가 직선이네요. y는 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작을 때 해를 구하는 거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 파란 놈의 그래프가 노란 놈의 그래프보다 작은 부분, 얘의 해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을 구하면 끝나겠지.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주어진 게 얘가 5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얘가 5야.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만. 그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얘 같은 경우도 쉬운 게 뭐냐면은
현재 여기서 주어진 게 여기가 1이라고 주어졌네.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1하고 5 사이에 현재 지금 이렇게 되네요. 1 지나고 5를 지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얘의 교점을 지나겠죠. 요 1과 5의 중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3 되겠네. 그래서 얘가 3이고 5니까 정답은 되게 쉽게 문제 풀리죠. 아, 얘는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말하면 되겠지. 이 사이에서 노란 게 파란 것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산수 기하평균을 조금 멋있게 문제를 냈는데요. 양수 xy에 대하여 이번에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8 그리고 x 플러스 2y가 최소값을 가질 때,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때 x,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네요. 자, 아까도 말했었지만 최소값을 가질 때는요, a 플러스 b가 2 루트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 가지려면은 얘는 반드시 a 꼴 b일 때 등호가 성립하죠.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얘는 두 개 같아 놓고 문제 풀면 되는데 일단 전개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전개시키면 얘는 1. 얘는 두 개 곱하니까 x분의 2y. 두 개를 곱하니까 y분의 8x. 두 개를 곱하니까 y 약분되고 16.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요것이 두 개가 같을 때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y제곱은 8x제곱.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넘어가서 2 약분되니까 4x제곱은 0. 그래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y 마이너스 2x, y 플러스 2x인데요. y 플러스 2x는 구할 수가 없다.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y 이퀄 2x라는 답을 갖게 되네요. 답은 y 이퀄 2x라는 그래프를 갖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경우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네. y는 2x고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0은 포함되지 않는 그래프. 답 1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부등식의 단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한 것처럼 키워드가 1차 부등식은 문자가 개수가 나오는 경우, 절대값 나오는 경우, 두 번째 2차 부등식 같은 경우 전부 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었고요. 마지막 절대 부등식에 나와 있는 산수기하 평균, 대표적인 어떤 주제들 공부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